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원유재고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종목들이 또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는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꾹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고 또 그에 맞는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곳에서도요, 의견도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상담 내용도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도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들이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열기 프리덤 가디언 훈련 때 잠전했던 북한이 그 훈련 끝나니까 쐈네요. 이 방송은 북한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쏘면 안 되겠구나. 방송에서 다 예측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뒤에 쏜 것 같은데 북한에서 시청하는 이 방송 끝까지 시청자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야기라서 앞으로도 시청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의도 부정도 못하겠어요. 네. 오늘도 정말 꼼꼼한 시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이 합의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수로 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와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 선물은 꾸준히 시청하시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신세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열심히 외신 찾아드릴게요. 네, 오늘의 윤희라 캐스터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북한 여파가 아직 가지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할 마스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 바로 박노주 마스터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한국이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해외 선물에서도 이 열기 가득한, 축구만큼이나 열기가 가득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국가대표입니다. 해외 선물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축구만큼이나 저희도 오늘 지금 본격적인 해외 선물 시장에서 저희도 승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계 국가대표 수장이신 그렇죠. 네, 그런 수장이고 포스가 딱 느껴졌어요. 여기 뭐 스트라이커, 뭐 이렇게 네. 수비수 다 지금 갖춰졌습니다. 좋네요. 저는 MF 미드필더. MF 좋아하시나요? 미드필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독하겠습니다. 감독입니다. 그런가요? 스페셜 원. 네. 감독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나? 감독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잠시만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전략과 함께 정말 이렇게 공격형 또는 수비형으로 이 해외 선물 또 포지션 전략 짜 드릴 테니까요. 축구만큼이나 흥미로운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시세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제장의 크루드오일 45달러까지 떨어지는 흐름을 좀 봤는데 오늘 46.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폭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움직임이죠. 0.84%, 87%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S&P 역시나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2,462.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표가 호조로 고용지표라든지 호조로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0.2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자, 1.2를 봤던 가격대가 1.19까지도 떨어졌고 또 그 아래로 1.18까지 떨어졌습니다. 1.185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정말 최고점이라고 했던 그 가격대를 모두 반납을 하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골드 홀로 1,300달러를 지켜내고 있는 움직임인데 자, 오늘도 퓨처스 이슈 토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종목과 이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P 500입니다.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반전한 미국 증시. 자, 2,462.25포인트인데요. 오늘 장의 포지션도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미국채입니다. 경제지표 호조 역시로 이 완만한 약세를 보였다라고 미국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미국채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엔에 대해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역시나 또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유로 FX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정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수요 감소 예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자, 어제장에도 음봉으로 끝났죠.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데요. 크루드오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S&P 500입니다. 지표가 워낙 좀 호조로 나왔고 그동안에 좀 떨어졌던 하락폭을 어제 짝에서도 그래도 오늘도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인데요. 자,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에도 뭐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S&P에 대해서 먼저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업이 나왔습니다. 자, S&P에 대한 의견,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네, 시황 듣고 싶네요. S&P 500이요? 네네. 네, S&P 500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을 네. 들었는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상승하는데 말릴 사람이 없다. 이유가 뭐가 됐든 상승한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으면 원래 경제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악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경제지표 좋은 상승. 경제지표 나빠도 경제지표 나쁘니까 금리 인상 늦춰질 거야 상승.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승의 이유를 좀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허리케인 하비 영향으로 좀 혹시 이런 거 타격 입으면은 사실상 지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셔지면요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다시 지금 미국 건설 경기 좀 높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죽고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슴 아픈 일이고 이렇지만
또 증시에서는 이런 아픈 문제들 가지고도 호재를 올라갈 주식들을 찾는 그런 정말 냉혈하고 정말 악마 같은 시장이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 특히 나스닥 같은 거 반등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하고 맞물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조금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근데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말을 중간중간에 분명히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트위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네요. 오늘 이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서 나왔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 미국 대통령 보좌진들하고 정책 공조를 봤을 때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참 불안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상승 여력은 그렇게 높진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상승 쪽으로 보지만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십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해외 선물의 감독 아까 포지션 하셨죠? 네, 시황을 들으니까. 네, 좋네요. 자, 이어서 이일학 캐스터의 외신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외신도 오늘 상승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US stock index futures point to a higher open on Thursday as investors geared up for a slew of economic data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oil and political spa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 그리고 오일, 그리고 political issue라고 해야겠죠. 정치적인 이슈에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지표는 jobless claims하고 personal income이라고 해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 인컴을 뭐라 그러죠? 인컴? 수입도 증가를 했다고 나왔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기업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Land and Dollar General이라고 해서요. 이 미국 내에서는 나름 잘 알려진 탄탄한 기업인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꽤 좋게 좀 어닝 시즌 발표를 하면서 성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HNS 포메이션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상방으로의 폭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상승으로 갈 것 같네요. 차트상으로도 상방 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차트와 또 시황적인 것도 복합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고, 자, 마스터님, 시황,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가 다시 복귀를 했으니, 찬찬히 꼼꼼하게 읽어주십시오. 네. 읽어드려야 되나요? 네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미주리 스프링필드에서 발언을 했잖아요. 일단은 법인세 인하랑 개인세를 삭감한다고 세제개혁 추진안을 발표를 해서 일단은 그게 지수에 일단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예요. 어찌 됐던지 간에 무조건 성장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금 또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상한 발언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계속 밀고 가서 하겠다 진짜. 이러니까 다시 월가나 시장에서 그래도 밀어붙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트럼프의 이제 또 돌발 발언이 이제는 원래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돌발 발언에 의해서 이제 좀 지수가 갑자기 내려간다든가 이런 게 또 식상해졌어요.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덜 미친다는 거예요. 계속 돌발 발언 계속 하니까. 네. 그 중요한 게 지금 계속 3일째 지금 계속 연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4일째죠. 4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북한에서도 미사일을 계속 지금 쏴대다 보니까 이게 또 탄도미사일 쏴대는 게 또 식상한 거예요. 맨 처음에 쐈을 때는 이렇게 그 지수에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쳤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압박을 하고 또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또 이것도 좀 식상해지니까 별로 그렇게 영향을 지금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뭐 그런 영향들이 있고, 그리고 경제지표가 일단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슈는 그렇고, 시황 같은 건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차트를 일단 볼게요. 차트 네네. 보면, 지금 일단 전고점, 파동에서 전고점까지 아직 못 올라왔어요. 네. 전고점 못 올라왔는데, 전고점이 어디냐면 2472선 정도. 예.
2472선 정도 S&P 500 지수 선물이죠. 네.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와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를 돌파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5일 전부터 지금 여기서 지지를 보여줬거든요. 이 구간 2450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일단 뛰어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중심선을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고점에서도 2472선에서도 저항을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대로 저항 뚫고 올라가면은 2477선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가 열려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거기다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시황적인 부분과 차트로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제가 또 박노주 이 마스터를 해외 선물하신 1 때부터, 네. 2 때부터 지금까지 좀 오랜 시간 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지수에 대해서 좀 매도 의견을 그죠. 좀 주셨어요. 근데 네네. 오늘 업을 드셔서 이게 네.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인지 네. 또는 뭐 좀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신 건지. 네. 일단은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 트레이딩은 오늘 일단은 매수를 네. 의견이고요. 그죠? 왜냐하면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현재 지금 지수가 2462거든요. 이 부분인데 네.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8월 달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9월 달이란 말이죠. 네네. 그 올라간 자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대에서는 좀 밀리겠죠? 자, 밀릴 때는 이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그대로 상승 방향으로 가되 더 올라왔었을 때 2477선 정도 넘어갔었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일단 다시 이제 매도로 방향을 선해야 되겠죠. 네네. 네. 왜냐하면 못해도 눌릴 수 있는 자리는 오니까. 예. 만약에 그때를 일단 봐야 되겠지만 타이밍을 그때 장기적으로 매도를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아니면 단기적으로 눌림 자리에서 좀 짧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는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가 아니고 좀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이번 빠르면은 내일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매도를 좀 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열려 있다고 했는데 가격대도 함께 좀 열려 있는 그 방향을 좀 짚어주신다면은 가격대는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청산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한 2470선부터 72선 정도까지 그때 중간에 좀 청산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이 더 계속 진행 방향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봤을 때 2477선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그래서 두 구간에 걸쳐서 분할로 좀 청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유튜브에서 오늘 박노조 마스터 나오셔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할 때는 맨날 저희 매매를 하니까. 네, 그럼요. 네. 지난번 지수 쪽집 계셨는데 오늘도 라고 이런 기대감도 함께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해외 선물 읽어 주시는데 그 안에서 또 지수로 또 워낙 또 강조 좀 집중력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지수에 대한 부분에 꼼꼼하게 또 데이 트레이딩 관점 또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뷰까지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지수에 대해서 업을 들었는데요. 지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GDP에 대해서는 예상치 2.7%를 훌쩍 넘은 3%대로 나왔고 또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고용지표 또 예상치를 크게 넘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런 시황적인 부분이 뒷받침됐고 저는 마스터님의 앞선 의견을 듣고 이거는 네 가지 음절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효과라는 거. 네. 이제 미국 쪽에서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학습 효과가 됐고, 그죠. 네. 차트에 대해서도 가격대에 몰리는 세력들 또한 학습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런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때리잖아요. 계속 때리면 안 아픕니다, 이제. 네, 맞아요. 네. 계속 맨 처음에 맞았을 때 아프죠. 네. 근데 계속 때려봐요.
안 아픕니다. 그쵸. 네, 이게 학습 효과죠. 그죠? 네. 아유, 네. 소중한 손이니까 네, 그만 내려주세요. 그런 사이에 근데 네네. 제가 5위를 먼저 했었으면은 빨리 매수 자리를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S&P를 먼저 했는데 제가 네. 또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 그래서 부분 있으면은 네.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5일이 지금 올라왔는데 네. 네, 급등 오, 중이죠. 아까 안 네네. 그래도 윤아 캐스터님하고 얘기를 좀 했죠. 방송 전에 좀 네, 얘기를 네. 했었었는데 네. 5일 둘이 이제 매수를 봤거든요. 근데 매수를 그 뒤 전에 했었어요. 방송 이제 시작할 때. 네. 그래서 지금 또 청산이 됐는데 네, 좀 뭐 그렇습니다. 가격대는 언제 들어가셨나요? 46점 볼게요, 지금. 네. 5일을 다시 차트를 보고. 네. 아, 지금 46.56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제가 매수한 가격이 46.38, 오. 34, 그 자리에서 네.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청산을 지금 네. 5, 4부터 지금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청산이 지금 나오니까 지금 되고 주문이 있죠, 지금. 체결이 네.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봤어요. 네. 네. 역시나, 네. 이 그냥 전부터. 가볍게 수익을 냈네요. 네, 수익 천상을 그냥 하시네요. 이렇게 네. 그냥 눈 깜빡하면 수익 내고 네. 있습니다. 항상 뭐 거래를 하니까 네. 여기 아니, 오면 즐겁게 거래를 하니까. 맞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또 이렇게 시황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리딩을 하시면서 또 그거를 직접 또 실현을 하면서 네.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해 네네네. 주시고 계시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자, S&P에 대해서는요, 2470에서 2472까지의 상승을 좀 전망을 해 본다라는 가격 뷰까지 말씀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다음 이슈 알아보기 전에 지금에 맞는 문자인 것 같아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국 나스닥 전망 부탁드립니다. 현재 단기 고점 같은데 매도 포지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워낙 박노준 마스터를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박노준 마스터가 또 S&P와 나스닥 나스닥. 잘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쵸. 지수 S&P 짚어드렸으니 나스닥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 나스닥 지금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죠? 네네. 예, 지금 뭐 제 거래를 하면서 하니까 지금 네. 잘 못 들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S&P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튀어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단 자리가 일단 저항대를 좀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빨간색 선이 지금 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에요. 네. 그럼 아직까지는 터치를 살짝 못했거든요. 이 위로 좀 튀어 올라가야 돼요. 터치를 하면서 좀 뚫고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그 전에 우리가 8월 8일 날, 그 다음에 7월 27일, 딱 이 선이 지금 보이죠? 5,973선. 그 정도거든요. 이 파동의 고점이에요.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눌렸다가 지금 파동 고점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 그 가격부터 지금 현재 5,900 아까 73선 거기까지 일단은 올라왔었을 때 분명히 저항이 일단은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한번 청산을 하고 중요한 건 고점은 원래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밑에서부터 파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봉이 크게 나오면은 이 5,973선은 가볍게 깨트리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산을 다 하는 것보다는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을 청산을 하고 나서 여기 깨지고 나서 다음 자리 7월 27일 자리가 고점이 일단은 그 또 형성이 위에서 되기 때문에 5,990선 정도 거기서 나머지를 다 청산을 하면 좋은 오늘 매수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지금 단기 고점인 것 같아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아직 위쪽으로는 그죠.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다. 지금 매도를 네네.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튀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네. 매도를 보다가 튀어 올라가 어차피 손절을 뭐 거시면 상관이 없지만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도 밀릴 자리는 아니에요. 네. 여기 튀어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매도를 보신다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고 가는 방향 자리 아닙니까? 지금 네. 현재 강보합을 또 벗어났어요. 지금 추세가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때 교육했었을 때도 얘기했죠. 자, 물이 흘러가는 대로 올라타야 된다.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꼬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매도를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냐. 이걸 놔두고 있다가 그대로 뚫고 올라갔을 때 위로 쭉 올라가서 다시 꼬리를 길게 말고 내려갔을 때 이제는 천정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확인하고 내려올 때 그 중간부터 매도를 들어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 흘러가고 있는 지금 한참 도중이거든요. 그때 매도를 친다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네, 마스터님 이게 단기 전략인 거죠. 네, 단기 전략입니다. 스캘핑.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문자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이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신 그런 문자인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단기 고점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위쪽으로는 5,973 그리고 또 다른 5,990까지의 상승 방향이 여력이 남아 있으니 매도 포지션은 지양하셔라 라는 그런 전략을 짜 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역시 고용 지표 호조로 인해서 지금 국채에 대한 부분인데요. 완만한 약세를 보인 미국채라는 이슈입니다. 지금 가격대는 126-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 대비해서 0.03%인데요. 어제장에 워낙 이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 하락폭을 오늘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운데 오늘.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중간 해야 되겠다. 네, 마스터님과 중간으로 저는 중간이고요.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다운이신 거죠. 네, 그리고 윤희라 캐스터 업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다운을 드신 이유가 어떠실까요? 일단 이제 지나갈 건 다 지나갔죠. 잭슨홀 미팅도 지나갔고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제 금리가 여기서 지표가 잘 나왔잖아요. 네.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네네네. 이제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채 가격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정학적 이슈들 때문에 이미 한번 고점 쳤죠. 네.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요. 고점을 쳤는데 북한이 지금 이 다음 준비하는 게 한 9월 9일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는 좀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북한이 이 다음에 한 9월 9일 정도 해가지고 북한 그 기념일 날이에요. 그 기념일 날 아마 핵실험이랑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제 의견을 거의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위치 프리덤 가디언 때 아마 뭔 일 터뜨릴 거다 했는데 네. 이 방송을 보고 북한이 아마 이때 하면 안 되겠다. 이미 들켰다. 성유 TV한테 이미 걸렸다. 들켰다. 이미 그래서 읽혔고. 그때는 안 말고 그 뒤에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9월 9일 정도까지 전까지는 다시 이제 국채 가격이 좀 하락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국 지정학적 이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인도하고 중국 이슈가 있는데 인도 중국 이슈가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네, 맞아요. 인도가 완전 철수하는데 중국은 길을 안 놓는. 승리는 결국 인도가 승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1대1로 거기 길 못 들었어요.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승리는 인도가 한 걸로 보이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슈들도 이번에 좀 다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용지표 호조랑 지표가 호조가 나오면 나올수록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다 지금 국채 가격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밀리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유로존은 약간 좀 다른 흐름이긴 한데 이탈리아 국채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탈리아 국채가 지금 현재 약간 지금 빠르게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이탈리아가 갑자기 쓸데없이 네. 또 병행통화 또 얘기 한번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유로화 말고 자국 화폐랑 같이 쓰겠다. 또 이 발언을 또 이상한 분이 하셨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신 분인데, 벨루스코니 전 총리라고, 그분이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탈리아도 지금 혼돈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 국채 가격도 거기에 전체,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미 국채 가격은 좀 하락, 그리고 유로화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국채 가격이 좀 하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도 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9월 9일. 보시나요? 9월 9일
북한이 핵실험만 안 하면 네.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 9월 9일에 북한이 뭐 하나 빵 하나 터뜨릴 거기 때문에 북한은 9월 달에 반드시 터뜨립니다. 예, 퍼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징후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 연료 주입하는 거랑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핵실험 갱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 이미 다 미국에서 전부 다 포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9월 9일, 그러니까 터뜨리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 조정,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이 살짝 이루어지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9월 9일 정도 돼서 북한이 이제 뭔가 이벤트 하나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치고 오르겠죠. 네. 예, 뭐 계속 그런 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9월 9일이 이제 북한 건국절로 이렇게 좀 검색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건국을 안 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좀 하락세로 보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추세가 좀 변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네네. 건국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제가 한 번에 날려버리겠다 막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트럼프가.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외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국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아껴뒀었는데 앞서서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 사이에 그 트럼프가 트위터 멘션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 뉴스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저는 국채 상승 흐름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괜찮게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제도 발언을 했던 로버트 카플란 그 연준 의원이 오늘도 발언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뭐 사업 수단의 갭을 줄이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법에 대한 뭐 연설을 이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워낙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트럼프 관련해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트럼프가 트위터를 멘션을 했습니다. 웬스데이에 그러니까 어제 늦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화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은 다시 오늘장에서 이 트럼프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좀 지켜보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News Coming from Brussels이라고 해서 그 UK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오늘 3차 회의가 있게 되는데 이것에서도 집중해서 보는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혼란스러운 시장이 지속되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까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방금 전에 발표된 하나 지표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성장세가 2015년 이후 굉장히 느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페더럴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어려워질 것이다.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조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정치적인 이슈들과 이렇게 경제 지표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를 벗어나서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오늘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올라가긴 올라갈 것인데 제한적 상승을 할 것이다. 박스권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고 보이네요. 네. 아니 그 지표 나오고 나서 그 어떤 종목이 폭락을 했나요? 국채가요. 국채가. 네네, 국채가. 네. 왜냐면 이게 이 국채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겨우 1.4%밖에 오르지 않으면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연준에서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물가 목표치를 세웠는데 1.4% 갭이 좀 많죠. 지금 네. 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반반에 대한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지금 딴 분들 지금 네. 계속 매매하고 있느라고 딴 분들 지금 목표를 못 듣고 있는데 얘기하시는 걸 참고 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5일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지금 S&P를 매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어차피 딴 분들이 시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어차피 시황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고 S&P 지수 맞아요. 올라가는 거랑 나스닥 지수 올라가는 걸 설명드렸는데 일단 지금 S&P 500 지수 선물을 아까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청산을 좀 빨리 했어요. 지금 국채랑 골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래는 지수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국채나 안전자산 금은 빠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100%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한 15% 그 정도의 확률로 동주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도 올라가는데 안전자산도 같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오늘이 조금 그런 경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골드가 지금 오늘 국채랑 골드랑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리 벌써 빠졌다가 반등이 벌써 시가까지 다 올라왔어요, 지금. 회복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면 지지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가 위로 국채랑 그 골드랑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건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수는 지수대로 일단은 더 위자리가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가고 국채나 지금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기에는 일단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오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지수든 안전자산 다 올라가는 경우인데 네. 그래서 지금 국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골드를 같이 보는 게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그 가격대에서 좀 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저께에 일단은 좀 고점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126 한 3일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좀 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채랑 같이 골드랑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국채는 내려가겠지. 그럼 국채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네, 공주님. 마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네. 그래도 방금 이 뉴스를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S&P 500의 상승 추세는 뭐 여태까지 나온 경제 지표도 있지만 워낙에 8월 달에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메꾸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었던 따로 경제 지표 이렇게 따로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서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Wall Street has dealt with different issues throughout the month, including political uncertainty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월스트리트이 워낙 이번 달, 그러니까 한동안에 정치적인 리스크로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을 하려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채와 S&P 500은 오늘 따라보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의견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맞아요. 지금 맞아요. S&P 지수 올라가고 나스닥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골드도 맞아요. 올라가요. 지금. 네. 부채도 올라가고.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올라가고 있어서 저도 반반 들었던 네. 그 부분이 지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서 그 골드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이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정말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네. 얘기하셨을 거예요. 네. 아까 지수 분명히 박노주 그죠? 네, 마스터님이 네네. 아까 나스닥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럼 국채도 올라간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렇죠. 왜 내가 알고 네네.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반대로 무조건 움직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100%가 아니에요. 예. 동주화돼서 같이 상승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하락할 때도 있고, 같이 움직일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예외적인 거를 여러분들 머리에 꼭 담아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런 흐름과 함께 자 국채도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지지가 단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 크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지만 또 하방 쪽으로도 열려있지 않은 그 국채에 대한 흐름을 함께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도 이제 반반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다른 안전자산인 금과 yen에 대해서도 살짝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에 대해서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 1315.7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에 고점이죠. 1325달러까지 올라갔던 골드. 그래도 1300달러 돌파 이후 1300달러는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그 이후 1315달러에 대해서 현재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그동안 그 골드가 고점을 찍었을 때,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듣지 못했었어요. 네. 저는 골드 상승 간다고 얘기는 드렸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얘기했던 방향 거의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얘기는 드리겠지만 여기 그 차트 보시면은 제가 중요하게 그거는 라인이 있어요. 네. 예, 이 라인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 이상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당분간 이제 이슈나 이벤트가 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골드 가격은 이제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려면 필수적인 요건이 어떤 거냐면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통화와 골드는 상당히 그 반대적인 급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돈 유동성이 좀 더 감소되면서 가격이 오르면 금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금리 현재 인하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결국 금가격은 못 올라가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테이퍼링을 따로 진행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은 현재 테이퍼링했고 유로존은 테이퍼링 이제 논의 단계에 있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사실상 금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약간 성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빠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안전자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좀 이 금가격은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는 기간 조정 거친 시기에 와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기간 조정 거치다가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바로 이 라인. 1279.3이네요. 1279.3. 이거를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근 게 아닙니다. 한 3주 전에 그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나스닥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첫 방송할 때 제가 그어놓은 거예요. 절묘하게, 거기 돌파하니까. 나스닥 한번 볼까요? 얘기 한번 했을 때. 한번, 나스닥을 좀 보면은. 네, 나스닥 빠르게 좀 이거 보시면, 네. 이거 첫 방송 때 그어놓은 거예요, 첫 방송 때. 저장을 해놓으셨죠? office에서? 네. 첫 방송 때 그어놓은 거라, 이거를 돌파한 이상, 돌파하면 당연히 위로 당분간 올라가겠죠. 제가 저거 봤어요. 보셨나요? 그래요? 네. 두 개. 그죠? 함께 또 오시기 제가 증인입니다. 때문에. 네. 뭐 시청자분들도 좀 이따 5일 얘기할 때 또 깨알같이 제 자랑을 좀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네. 자랑이라고. 자랑은 아니죠. 네. 확인을 하셨네요. 사실관계를 얘기 드릴 예정인데. 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이제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행보 구간에 들어왔다. 네. 특별히 북한에서 9월 9일 정도 좀 돼야지 좀 얘기를 좀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 거치고 횡보 구간에 대한 전망 짚어드렸고요. 이게 9월 9일까지죠. 근데 북한에서 이 방송을 많이 듣는다면 9월 9일 안 할 것 같아요. 9월 10일이나 11일쯤 네.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마스터님의 금에 대한 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마스터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아까 금을 일단은 우리가 먼저 업앤다운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가 밑에 있었어요. 시가 밑에 있었는데 지금 들어 올렸거든요. 자, 들어 올렸으면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단기적인 뷰로. 데이트레이딩상으로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튀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튀어 올라가는 위치가 좀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일단 중요한데, 올라가면 이제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전날의 일봉이 고점과 저점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가장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어저께가 지금 간 위치가 대략적으로 1319까지 올라갔거든요. 대략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일단은 오늘 올라가는 1318 정도부터 일단은 매수를 한다면 일단 거기서부터 청산을 좀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고점은 돌파할 수 있다. 네. 돌파해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를 말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을 할 때는 항상 고점 아까 1319면 1318부터 청산을 좀 하기 시작해서 절반 물량 하시고 그 다음에 19를 넘어가서 한 2021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또 나머지 물량을 청산을 해라.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담아두시면 굉장히 쉽게 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 김명철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테이퍼링 하면은 일단은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금을 살 때는 항상 달러로 사야 되거든요. 그럼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은 금수요가 일단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냥 비싸지니까 안 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구간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좀 일단 이해가 좀 빨라질 거예요. 자, 주봉을 지금 보고 있죠. 아까 제가 아까 지수 설명을 했었을 때도 이 볼린저 밴드 선이잖아요. 그럼 빨간색을 지금 통과했죠. 통과하고 나서 지금 올라갔다가 주봉이 1331.9를 찍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네.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빨간색 선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 저항대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돌파하면은 일단은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조정에 좀 약간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기적인 게 아니고 한 일단 1주, 2주 정도의 기간 조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 좀 약간 길게 봤을 때는 좀 금이 좀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월봉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네. 지금 봉이 좀 우뚝 섰잖아요. 조정 구간에서 밀렸지만 그러면 일단 9월 달 봉은 이제 내일부터 새로 생길 거란 말입니다. 밀렸을 때는 이제 조정 구간 나오니까 아래에서 한 1300대 정도까지 왔었을 때, 그 부근까지 왔었을 때, 한 1305에서 1300대까지 왔었을 때는 다시 밀렸으니까 거기서부터 매수해야죠. 큰 흐름에 일단은 그 방향은 일단 네. 상승이니까.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적 관점과 또 장기적인 관점까지 네. 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 최근에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셨는데, 자, 바로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마스터님, 네, 반반이고요. 네, 3명의 의견은 다운입니다. 자, 마스터님, 의견을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네. 빠르게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거는 왜 반을 들었냐면 네. 오늘 1번 보면 알아요. 지금 일단은 아래에서 밀린 다음에 지금 아까 볼린저 밴드선 이제 아시겠죠? 이 중심선 네. 검정선에서 정확하게 맞고 튀어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저점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절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 위에서도 지금 그 5일선이 되겠죠. 네네. 위에서 이평선과 밑에 중심선에서 지금 갇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봉이 좀 길게 밑으로 내려와도 일단은 박스권이고 위로 좀 올라가도 박스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좀 드리면 1.18850 그 다음에 1.18540 이 사이를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 싸움이에요. 네. 내려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내려오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에 자리까지는 그때까지는 청산하고 거기선 다시 매도하고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이라는 거예요. 네, 박스권 매매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반반 전략 전달해드렸고 네. 해설위원님,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네, 드려야 될 지금- 것 같습니다. 네. ECB 테이퍼링 우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 거쳤고요. 사실상 다 거쳤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사실은 이탈리아 국채 자체가 현재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금리가 급등한다는 얘기 구체하게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지금 쓸데없이 갑자기 병행통화라고 그래서 유로화 말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자국통화를 쓰겠다. 뭐 이런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 사실상 유로존에서 좋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요. 그리스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유로화 가치를 좀 훼손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의 불거진 이슈 중에 가장 특별한 이슈는 뭐냐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ECB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하게 되면 또 완화했던 부분을 다시 걷어들이게 되면 중요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조달금리 올라가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 은행들한테 지금 자금 조달을 해서 그걸로 지금 현재 돈 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 조달금리 올라간다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 금리 인상분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면서 금리 상승하게 되고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거기다 이런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유로화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만간에 이거 불거질 거예요. 이탈리아 지금 유로존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왜냐면 합의 얘기 나오고 뭐 이러고 정신 없으니까요. 사실 어느 정도 저 금융에 해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부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조만간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관련해서 아마 이 부분 승부수로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다. 나중에 추후로. 예, 저는 이 부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투자 쪽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외신 의견 들어봐야 되죠? 네, 유로존 관련해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좀 덧붙일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장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유럽 현지에서 아무래도 이런 유로의 강세에 대해서 드라기가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드라기가 하진 않았지만 ECB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Rapid gains by euro against the dollar are worrying a growing number of policymakers at ECB라고 해서요. ECB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테이퍼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커지면서 유로가 하방세를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 9월에 있을 ECB 관계 정책 발표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당분간 며칠 동안 하방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된 거죠. Europe Commission has upgraded its forecast for the bloc's economic growth 1.7% this year and 1.8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미 그 유로존 관련해서 경제가 1.7% 상승을 하는 것에서 1.8%까지 또 한 차례 끌어올리면서 유로의 강세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ECB에서 어떤 정책을 펴서 유로에 대한 제재를 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유로의 강세가 좀 지켜봐지는 가운데 당분간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며칠 동안은 좀 조정 구간을 가질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긴 흐름에서는 상방 쪽으로는 상승 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단기적 이슈로서 좀 하방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외신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일부 정말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인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갔거든요. 자, 네 번째 이슈였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전략과 함께 모의 투자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리딩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